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는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개천절이자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저녁까지 10에서 30mm고요.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아울러 모레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귀성길 첫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긴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지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까지는 가끔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돌며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낮과 밤의 기온차가 5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한편 추석 당일에는 보름달이 구름 속에 숨어 있겠습니다. 그래도 경북 서부 내륙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 기간 큰 추위와 더위는 없지만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다음 주부터 일교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황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긴 연휴와 지역 경기 침체로 상차림은 간소화하고 나들이를 계획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명절이면 빠질 수 없는 노릇노릇한 전을 철판 위에서 쉼없이 뒤집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만들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한 접시만 구입해 간단히 먹겠다는 가정이 많습니다. 조금씩 사가가. 그러니까 모둠으로 조금씩. 옛날처럼 많이 안 사가가 10,000원어치씩. 이게 제일 많이 사가. 첫 아이와 함께하는 첫 명절. 가족들과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근교 나들이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네, 하지 말아 했어요. 네, 저희 본가하고 이제 처가하고 다 하지 말아요. 저희가 그냥 사간다 했거든요. 다 같이 외식하고 그냥 다 같이 산책시키고 그냥 얘기하면서 제사는 없어요. 어시장에도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특히 긴 연휴에 가족들과 여행 삼아 동해안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연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여기는 이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경주 쪽에 놀러 왔는데 그냥 포항 들러서 구경하고 죽도시장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렀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태풍 피해가 없었던 이번 추석 명절에는 사과와 배 등 과일은 작년보다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는 제사보다는 가족 여행이나 가벼운 모임이 보편화된 탓에 선물도 과일 세트보다는 참치나 햄 같은 통조림 종류의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포항은 철강업계 부진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돼 있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명절을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 2차 발급과 장보기 환급 행사 등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값싸고 사람 사는 정겨움이 묻어나는 시골 대목장을 엄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의성 5일장.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추억의 뻥튀기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고 밤이며 우원까지 들고 와 순서를 기다립니다. 우리 사이가 옥수수 튀김을 좋아한대요. 농사진 거 말려놨다가 가지고 왔어요. 5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상인은 옛 장터의 북적거림이 그립습니다. 많았지요, 여기. 지금 붙잡아다 손납을 못 찾았어. 그 정도로 많았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기름집. 수십 년째 이어온 단골들과의 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2살이지 뭐 85거는 63년이도 뭐 그래. 좋으니까 뭐 대화도 하고 뭐 노다 가고 그렇지 뭐. 지난 봄 산불로 시장도 한동안 썰렁했습니다. 불났는데 나가고 어디서 나 한 달. 군대 가고 또 그 불났는데 뭐 거들어 죽으러 가고 뭐 없었지만 이제는 셌다. 이제는 오늘 대목장이다. 고등어 조기는 물론 경상도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토막낸 상어고기, 돈베기를 파는 생선 가게는 온 가족이 다 동원됐습니다.
4시 나왔네요. 정신 없어요. 손도 지금 다 비고 막. 지난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 가운데 20개 품목이 전통시장이 더 저렴했고 평균 상차림 비용은 29만 8천 원으로 대형마트보다 19.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이처럼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지만 대구의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공사를 발주한 조합이 공사대금의 절반도 주지 않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분쟁이 길어지는 사이 현장 노동자들은 석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100여 가구를 짓는 대구시 중구의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90% 이상 했는데도 공사 대금은 절반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10억 3천 계약을 해가지고 9억을 계단서를 끊었습니다. 공사한 거. 근데 현재 4억 받았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발주한 조합이 현금으로 공사 대금을 주기로 한 계약서와 달리 대물 변제, 즉 미분양 아파트로 대신 받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우려해 조합이 요구한 것 중 일부만 받겠다고 했더니 보복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대물을 3채, 4채씩 계약한 업체들은 돈을 줍니다, 미리. 대물 해주는 업체들 선급금을 주다 보니까 공사대금 실제 공사하고 있는 업체는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과 달리 미분양된 아파트로 공사 대금을 줬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은 실제 공사는 하도급 업체 주장보다 덜 됐다면서 계약을 어긴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많이 잡아와도 75%에서 80%일 것 같고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은 이제 60일 결제니까 한 2달 정도 쉽게 눕히 갖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약 조건이 60일 기성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공정 달성률에 따라 기성 공사 대금을 60일 이내에 주도록 계약해서 시차가 생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대물 변제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주겠다고 했다는 하도급 업체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대물이라기보다는 분양을 좀 받아도 그렇게 했는 겁니다. 자기가 분양을 두 개를 받겠다. 그래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했는데 결국은 뭐 계약서에 명기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했어요, 이분이. 더구나 조합과 탈퇴한 조합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면서 조합 계좌가 최근 가압류됐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는 사이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20여 명이 2달에서 석 달치 임금 1억 5천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은 어제 성명을 내고 포항시 남북구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 대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 농민회, 경북사회연대포럼은 포항 지역 경선 과정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일이 일상적이란 내용의 김정재 의원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사법당국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 포항시 남북구 경선과 공천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의정 갈등 끝에 전공의가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의료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가 특히 지역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받는 상급 종합병원마다 9월 초 사직 전공의가 대거 복귀했습니다. 진료를 줄이고 병동 운영도 대폭 줄인 채 운영하다 전공의 복귀로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충원율은 과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 곳곳에 공백이 여전합니다. 복귀하는 과가 있고 미달되는 과는 아직 충원을 못 해가지고 많이 없는 거죠. 응급실도 뭐 아직 다 확충된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대구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1,069명 모집에 552명 합격해
충원율은 51.6%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과목별 편차가 심각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대구의 경우 필수과로 꼽히는 내과는 127명 모집에 56명 뽑아 44.1%의 충원율을 기록해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는 37명 모집에 10명으로 27%, 외과는 37명 모집에 8명으로 21.6%에 불과했고 소아청소년과는 61명 모집 정원에 단 1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방사선 종양학과와 심장혈관 흉부외과, 예방의학과까지 4개 과에서 단 1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반면 영상의학과와 직업환경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피부과에서는 충원율이 90%를 넘겼습니다. 필수의료 인력난은 전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 특히 심각하다는 게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지역에는 필수과 전공의들이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와가지고 마음대로 수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수련 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의정 갈등 끝에 사직 전공의가 대거 복귀했지만 진료 과목별 심각한 불균형으로 의료 정상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 창포동 주민들이 배수 펌프장 증설 공사로 소음과 진동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포항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 제기에도 포항시와 시공업체는 무대책과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창포동 배수 펌프장은 지난해 3월부터 증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과 진동은 물론 집안 침하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만큼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연일 산재 사고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가운데 검찰에 이어 경찰도 중대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유류 저장 탱크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화염이 다른 유류 탱크를 집어삼킬 듯 치솟습니다. 울주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 탱크 폭발 사고로 1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3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9월에는 울산 북항 LNG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이 같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22명. 지난해 1년 동안 숨진 노동자와 같은 수준입니다.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정부도 연일 산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이거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예측 가능하게 얼마를 물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놓으라는 겁니다. 울산은 석유화학과 조선, 자동차 산업 등이 밀집한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이면서 동시에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전체 중대 사고 133건 가운데 울산 미포와 온산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 25% 수준인 33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 등 재난사고 전담수사관 7명을 배치해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의견 제시를 3대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수사협의체를 운영하며 사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협력해 나가는 한편 사고 예방 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덕 송이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영덕군이 어제부터 한 달간 영덕 군민운동장과 영해휴게소에서 송이 장터를 운영합니다. 장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영덕 송이와 다양한 농특산물이 함께 판매됩니다. 영덕은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전국 송이 생산량 1위를 기록해왔지만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송이 산지의 60% 이상이 불에 타 손실됐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초대형 산불 발생 당시 산림청의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이 제기능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과 안동을 제외한 청송, 영양, 영덕 3곳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화방도 활용되지 않았고 산불 확산 경로를 최대 8시간까지 예측하는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도 2시간까지만 결과가 제공되는 등 운영에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안동, 경남 등 지역 80여 개 환경단체들이 어제 산불특별법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보호지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을 신속히 허용해 산림 난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사유림의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산주 동의 없이도 위험목 제거 작업 명목에 벌채를 할 수 있는 데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완화되는 등 자연복원보다는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이자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저녁까지 10에서 30mm고요.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아울러 모레 아침부터 밤사이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귀성길 첫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긴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지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일요일인 모레까지는 가끔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돌며 조금 높겠는데요. 다만 내일부터 낮과 밤의 기온차가 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추석 당일에는 보름달이 구름 속에 숨어 있겠고요. 경북 서부 내륙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9도, 김천은 17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 21도, 김천도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7도, 봉화는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봉화는 2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2도에 그치겠고요.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긴 추석 연휴 기간 큰 추위와 더위는 없지만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다음 주부터 일교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